우리는 예전부터 따뜻한 밥 한 끼라는 말을 자주 써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겹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식은 밥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이 저항성 전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저항성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일반적인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소장에서 소화는 별로 안 되는 대신에 대장에서 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대장에서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항성 탄수화물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단단한 세포벽으로 감싸져 있어서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식품입니다. 둘째는 덜 익은 바나나나 감자에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 고구마 또는 밥을 요리한 후 냉장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화학 처리를 통해 소화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3번째인 요리한 후 냉장했을 때 발생하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밥을 지운 후 냉장실에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고 혈당 지수가 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 저항성 전분이 형성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따뜻하게 먹어도 여전히 저항성 전분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익한 점은 항암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 감자를 예로 들면 감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여 소장의 아밀라아제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진입하며 대장의 박테리아는 이를 발효해 단쇄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단쇄 지방산은 좋은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하는 반면에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은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내벽세포는 두꺼워지게 합니다. 또 이들 세포에 좋은 박테리아가 정착하여 번성하게 만들며 특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서는 저항성 전분을 2년간 매일 먹으면 암의 60%를 예방할 수 있는데 특히 상부 소화관암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전분 섭취를 중단하고 10년 뒤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감자처럼 전분을 가진 식재료는 열을 가해 익히면 저항성 전분은 사라지게 되고 차갑게 식히면 다시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삶은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흰 쌀밥도 차갑게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차갑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쌀밥은 상온에서 식혔을 때는 저항성 전분이 약 2배 증가했으며 냉장고에서 식혔을 때는 약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냉장 보관한 밥은 다시 가열해 먹어도 저항성 전분 함량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덜 익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조리한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또한 콩류는 단백질과 함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럼 저항성 전분을 우리의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로 덜 익은 바나나를 곁들인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간편하면서도 저항성 전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으로는 샐러드에 식힌 감자나 고구마를 추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콩류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식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저항성 전분의 효과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비판적인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샘플 크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일부 연구는 소규모의 샘플 크기를 사용하여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작은 샘플 크기는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양한 인구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연구 기간의 한계입니다. 많은 연구가 단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출판이 편향적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 연구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 연구보다 더 자주 출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항성 전분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별 차이 무시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항성 전분을 잘 소화하지 못하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특성에 따라 저항성 전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항성 전분은 소화를 늦추거나 혈당 상승을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과거부터 당뇨 환자의 식사 보조요법으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곡류 위주 식단에서 저항성 전분을 높여 먹는 방식은 당뇨 치료식으로 나름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냉장 등으로 저항성 전분을 높인 식품에선 혈당 반응을 약간 늦춘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즉, 인슐린 관리 측면에서 저항성 전분은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지닌 좋은 성분인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미소와 유사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매일 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틀 먹을 분량의 밥을 합니다. 첫날은 밥솥 안에 따뜻한 밥을 먹고 남은 밥은 냉장 보관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냉장 보관한 식은 밥을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둘째 날 먹은 식은 밥으로 저항성 전분의 효능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밥맛도 밥솥에서 하루 묵은 밥맛과는 확연하게 다르며 새로 한 밥맛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항성 전분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 있다고 하여 긍정적인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저처럼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행과 다른 일부 의사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단 내 몸 상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주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내일에서 올리는 정보를 꾸준히 보시면서 건강 지식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